8월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무려 446대의 한국산 K기갑이 도심을 뒤덮는 순간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단상의 선 폴란드 대통령의 단 한마디. 이 발언은 러시아를 패닉에 몰아넣었고 유럽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장면이 한국에게는 천우신조 같은 기회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바르샤바 도심은 이날 K기갑 물결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150대, K9 자주포 170문, 다연장 로켓 천무 126대, 그리고 하늘에서는 FA-50GF 전투기 편대가 굉음을 울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8월 15일은 폴란드 독립기념일. 구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폴란드의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신임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단호히 외쳤습니다. 군의 현대화를 헌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선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이어진 발언이 진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미 배치된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700문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폴란드의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였던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기갑부대를 대량 소모했는데 이제는 바로 옆 폴란드가 유럽 전체 기갑 전력을 합친 것, 그 이상의 힘을 확보하고 나섰으니까요. 그때 러시아가 꺼내든 카드는 뜻밖에도 핵무기였습니다. 더 이상 재래식 전력으로는 불리하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죠. 최근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훈련 장면까지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기갑에서는 폴란드에게 밀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선다면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라 곧바로 핵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습 정말 강자의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겁먹은 강아지가 두려움에 빠져 짖는 소리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폴란드는 지금처럼 급격히 무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러시아는 국경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쪽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나토 최강의 육군을 갖추게 된다면 자신들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러시아를 막는 방패를 폴란드가 맡아주는구나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충격과 경악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쏟아붓는 막대한 국방비가 유럽 내 방산업체가 아닌 대부분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유럽 방산 주도권이 한국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 각국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를 막아주는 건 고맙다. 그런데 왜 무기는 한국에서만 사들이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유럽 카르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유럽은 한국의 급부상을 기회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경쟁자로 보고 견제에 나설까요? 바로 이 갈림길이 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들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한국 경제는 녹록지 않습니다. 2025년 성장률은 고작 0.8%, 앞으로도 1%대에 머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때 뜻밖의 구원의 동아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K방산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성장의 불씨를 지핀 나라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바이럴 마케팅의 시작이었죠. 왜냐고요? 유럽의 다수 국가는 아직도 구소련 시절 탱크를 개량해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진흙탕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 드론 공격 한 방에 무너지는 측면 장갑도 모두가 목격했죠. 반면 폴란드의 현지화될 K2PL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력한 엔진으로 라스푸티차를 뚫고 달리며 측면 취약점을 보완한 최신 회피 장치까지 갖춘 최강 전차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나토 훈련에 낡은 구소련 전차들이 등장하는 옆에서 폴란드 병사들이 번쩍이는 K2와 K9을 몰고 등장합니다. 그 장면을 본 다른 나라 병사들은 속삭입니다. 저게 진짜 전차지, 우리가 타는 건 그냥 고철 덩어리야. 특히 폴란드 병사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소련 전차를 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직접 K2를 몰고 훈련하면서 느낀 성능 차이는 곧바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소문의 끝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폴란드의 구매로 끝날까요? 아니면 유럽 전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주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까요? K9 자주포를 이미 계약한 루마니아가 K2 흑표 전차의 주문을 망설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처럼 주문을 망설이고 있는 나라 한두 곳이 추가 주문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본물 터지듯이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K방산이 유럽에서 점유율이 확산되어 우리 무기들이 유럽의 표준 무기로 등급, 포탄과 작약 등 소모품과 부품까지 대량 생산되어 구매 단가가 낮아져 더욱 가성비 있게 한국 무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 한국 방산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 속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는 서쪽에서는 나치 독일의 전격전에 짓밟히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이닥쳤습니다. 폴란드 국토는 두 강대국의 전장터가 되었으며 결국 독일 소련의 비밀 협정에 따라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강대국의 장기판 위에서 약소국 폴란드는 말 그대로 전쟁터와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은 폴란드 국민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국방을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 나라는 사라진다. 그들은 결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단상에서 외친 겁니다.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리겠다고. 만약 폴란드의 과거를 떠올린다면 5%가 아니라 묻고 더블로 가는 10%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겁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바로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선택이 가져온 충격은 사실 러시아 내부에서 더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더 이상 새 전차를 찍어낼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1960년대 T-62 같은 고철을 다시 꺼내 복원하는 모습까지 공개됐죠. 강대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 몰리자 핵무기 카드를 흔드는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재래식으론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스스로 자백한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유럽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까요? 폴란드의 급격한 무장에 안도하는 나라도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만약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표준이 된다면 자국 방산업체들의 설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무기 시장이 아니라 유럽 패권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선은 결국 한국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유럽의 안보와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망설이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면 유럽의 군사 지형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시청자님, 이건 단순한 수출 실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유럽 안보 판도를 누가 주느냐? 그 답이 대한민국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은 구독자님께 드립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천우신조의 기회를 끝까지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구독자님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뒤흔드는 K방산 이야기 더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